네,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 유리함수에 이어서 무리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단원의 목표는 무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고 그 그래프 성질을 이해하는 것이 목표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 무리함수 하니까 떠오르는 게 뭐죠? 그죠? 우리가 유리함수를 배웠을 때 유리함수는 무슨 식? 그죠? 유리식하고 관계가 있었죠? 자, 그럼 여기에는 무리함수는 뭐하고 관계가 있냐면 무리식하고 관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러면 무리식이란 무엇일까 한번 살펴볼까요? 자, 그럼 우리 생각 열기에서 단원 열기입니다. 체감 온도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자, 우리가 실제로 느끼는 온도를 우리가 체감 온도라고 하죠. 자, 이것도 이제 상식으로 좀 알아두면 참 좋은데요. 이 체감 온도라고 하는 것은 뭐가 들어가 있냐면 실제 기온과 그리고 뭐다 풍속하고요. 그다음 지표면이 받는 복사량으로 우리가 이루어지는데 보통 우리가 겨울철 같은 경우 어떻게 돼요? 바람이 굉장히 세게 분다. 어떻게 돼? 평소 때보다 보통 그 온도보다 훨씬 더 춥게 느껴지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상식 퀴즈 같은 거 친 적이 있었는데요. 다음 중 체감 온도와 관련이 있는 것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익혀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온 것이 뭐였냐면 풍속의 루트 배하고 상관이 있다고 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바람 세기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가 되냐면 우리가 식이 주어져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근데 기온이 많이 0도씨다. 자, 그런데 풍속이 v/s/고요. 자, 지표면이 받는 복사량이 4분의 1 칼로리 퍼 제곱센티미터 곱하기 미닛이라고 했을 때, 체감 온도를 뭐에 대한 식으로 V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 있는 개념 열기가 되겠어요. 그럼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기온은 얼마다? 0도네요. 그럼 0은 사실 필요 없지만 적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풍속이 V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풍속 자리에다 뭐를 이렇게 V를 우리가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 곱하기 그 다음에 지표면이 받는 복사량이 얼마가 되냐면 4분의 1이 되네요. 자, 그러면 단위를 우리가 좀 생략을 할게요. 자, 그러면은 계산을 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약분을 하게 되면 요거는 마이너스 4 루트 V 더하기 얼마다? 3 이렇게 나오게 되네. 자, 이 식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 무슨 기호가 보이시죠? 자, 근호. 그래서 우리가 이 근호가 있으면 그러니까 수에서도 뭐가 됐어요? 물이 수가 되었었죠. 그죠? 자, 근데 우리가 안에 있는 것이 계산이 다 됐을 때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수 대신에 뭐가 들어간다? 문자가 들어가는 것이 사실은 뭐가 된다? 물이 식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식을 정리하였을 때, 근호 안에 문자가 포함된 식 중에서 유리식으로 나타낼 수 없는 그런 식을 뭐라고 하냐면 무리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자, 식을 뭐 해야 된다?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도 그럼 루트 4는 우리가 유리수냐 무리수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이거는 정리가 다 된 건가요? 아니죠. 그래서 겉으로는 우리가 근호가 있었지만 얘는 뭐다? 그렇죠. 우리가 4가 2의 제곱이기 때문에 이거는 2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계산을 다 했을 때 루트가 없어져요. 그래서 이거는 뭐다? 유리수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도 식을 뭐 했을 때? 다 정리했을 때 뭐가 남아있다? 그죠? 루트, 근호가 남아있으면 이걸 우리가 무슨 식이라고 하냐면 무리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나와 있는 것들이 전부 다 뭐다? 유리식으로 나타낼 수가 없는 식이죠. 그래서 이런 식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무리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무리식이라고 했을 때 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만약에 그 값이 뭐라면 실수가 될 조건이라고 배우셨는데요. 그럼 여기서 왜 갑자기 실수로 제한을 하느냐? 자, 이 단원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죠? 무리 함수죠. 그래서 정의역. 자, 정의역은 x의 범위입니다. 맞습니까? 이것도 뭐가 되겠어요? 실수 전체가 돼야 되고 우리가 공역하고 치역도 뭐다 실수해서 봐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무리식의 값이 실수가 되려고 하면 그럼 체크해야겠죠? 자, 이거는 중3 때부터 배우신 겁니다. 자, 뭡니까? 자, 근호 안의 식의 값이 항상 뭐보다 커야 된다? 0보다 커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뭐가 되냐면 근호 안의 식의 값은 항상 무슨 수다? 양수가 돼야 되고요. 또 조심해야 될 거 있어요. 자, 이런 것처럼 뭐가 됩니까? 이거는 유리식은 아닙니다만 자, 뭐가 되죠? 분모에 루트가 있죠, 그죠? 그럼 이것도 분수의 형태이기 때문에 항상 대원칙은 뭐냐면 분모가 되는 것은 뭐가 돼서는 안 된다? 0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이에 있는 값들만 생각할 때 바로 뭐가 되냐면 바로 실수법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무리식도 그럼 나중에 함수로 나타내면 어떻게 될까요? 그쵸, 우리가 정의역이 좀 제한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질 때문에 x의 값의 범위가 정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좀 주의하셔야 돼요. 자, 그럼 스스로 확인하기 살펴보겠습니다. 자, 무리식, 루트 x-2가 있네요. 자, 그럼 요거는 그러면 우리가
나타내면 어떻게 되느냐? 자, 그럼 루트 뭐다? x-2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럼 이거는 자, 루트 안에 있는 근호 안에 있는 것이 뭐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죠. 그래서 x는 뭐보다 2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만 뭐 할 거다? 생각을 할 거다. 이런 겁니다. 왜? 무리식을 나중에 뭐다? 무리 함수로 발전을 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 이번에 보면 자, 그러면 루트 2x-1분의 1입니다. 그러면은 분모에 뭐가 있다? 우리가 무리식이 있는 그런 경우죠. 자,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원래는 루트 한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지만 자, 뭐다? 분모에 있죠. 그러면 분모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쵸? 여기에는 뭐다? 등호는 성립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뭐가 되냐면 2x-1이 0보다 커야 되므로 x는 뭐다? 그죠? 2분의 1보다 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연습을 하는 이유는 이것을 나중에 뭐로 확장할 거다? 함수 개념으로 확장할 거기 때문에 자, 이런 우리가 조건을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 1번 한번 살펴볼게요. 다음 무리식의 값이 실수이기 위한 x의 값의 범위를 우리가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럼 보겠습니다. 1번. 자, 루트 x 플러스 1 더하기 루트 4 마이너스 x네요. 자, 그럼 이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일단은 x 플러스 1도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4 마이너스 x도 뭐가 되죠?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맞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요. 요것 또는 요게 성립해야 될까요? 두 개가 동시에 성립해야 될까요? 자, 요거는 두 개가 동시에 성립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결론은 뭐다? 무슨 부등식을 푸는 거다? 그죠? 연립 부등식을 푸는 거예요. 자, 그럼 요거는 그러면 풀어보시면 자, 위에는 x는 뭐보다 그죠?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거고요. 자, 요거 살짝 풀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2항되면 마이너스 4가 될 것이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마이너스로 곱하면 부동호 방향이 이렇게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은 요걸 우리가 풀어주시면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자, 4보다 뭐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럼 겹치는 부분 여기 맞나요?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x는 마이너스 1에서 어디 사이다? 자, 4 사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바로 1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근데 2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요거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럼 두 가지 조건이겠죠. 하나는 뭐다? x는 뭐보다? 자, 요 x를 말하는 겁니다. 자, 요거는 0보다 뭐다? 크거나 같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자, 분모의 루트 안에 있죠. 그럼 요거는 뭐가 되느냐? 원래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겠지만, 자, 분모에 있으니까 우리가 0이 돼서 안 돼요. 그래서 요거는 뭐가 되냐면, 이 두 개를 뭐 해본다? 연립해야 됩니다. 왜? 동시에 만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거 풀어주시면,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니까, x는 뭐보다 2보다 작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결론은, 자, 요거는 그냥 0보다 뭐하다? 크거나 같고, 뭐보다 2보다 작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풀기 때문에 나중에 무리 함수 같은 경우에는 뭐다? 그렇죠. 우리가 정의역이 제한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니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무리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무리수의 계산과 마찬가지로 무슨 성질을 이용한다? 그렇죠. 제곱근 성질을 이용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특히 분모가 무리식의 경우에는 뭐를 분모를 유리화하여 계산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제곱근의 성질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죠. 제일 처음에 뭐가 되냐면, 자, 만약에 루트 a 제곱이 돼요. 자, 이건 어떻게 되죠? 자, 이거는 뭐가 되냐면 우리가 절대값 a로 바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a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대로 풀리고요. 자, a가 뭐다 0보다 작으면 앞에 마이너스를 곱하고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루트 a를 바깥에서 제곱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이건 우리가 제곱근 성질에서 이건 그냥 뭐가 된다? a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 a와 b가 무슨 수일 때 우리가 양수일 때 물론 등호가 들어가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루트 ab가 되는 거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루트 b분의 루트 a는 뭐가 된다? 우리가 루트 b분의 a가 되는 거. 자, 또 하나 뭐 있을까요? 그렇죠? a 루트 b가 되는 것은 뭐다? 루트 뭐다? a 제곱 b가 되는 거.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배우셨던 바로 제곱근 성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무리식인 경우는 뭐하다? 분모를 뭐 해야 된다? 유리화하는 것이 기본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거 성질들 우리가 보는 거예요. 자, 그럼 스스로 확인하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스스로 확인하기 같은 경우는 여기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우리가 루트 x 플러스 1 곱하기 마이너스 루트 x에 자, 그 다음 루트 x 플러스 루트 x 계산해라. 그럼 이건 어떻게 되냐면 이걸 하나의 문자로 보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딱 보는 순간에 무슨 공식? 그죠? 합차 공식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합차니까 어떻게 제곱 빼기 제곱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루트 x 플러스 1을 제곱하고요. 자, 그 다음 뭐다? 루트 x도 뭐 해야 된다? 우리가 제곱해서 자, 빼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자, 보시다시피 뭡니까? 자, 우리가 제곱은 성질을 이용해서 그대로 뭐 하고 있다? 자, 계산하고 있는 거 맞지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계산해주면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은 조금 전에 우리가 공식으로 좀 봤습니다. 자, 우리가 밖에서 제곱을 해요. 그러면 루트는 그냥 어떻게 된다? 그렇죠? 없어지죠? 네, 그래서 우리가 x 플러스 1이 되고요. 자, 바깥에서 제곱을 하면 그냥 요거는 그냥 x가 돼요. 그래서 요건 앞에서 복습해 드렸듯이 계산하시면 얼마가 된다? 1이 나옵니다. 자, 그럼 2번은 자, 뭐 해야 될까요? 자, 그렇죠. 분모에 우리가 루트가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통분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분모보다 유리화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분모 유리화는 어떻게 하죠? 그렇죠. 제곱 빼기 제곱, 즉 합차 공식을 이용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켤레를 곱한다라고 배우셨어요. 자, 그럼 여기는 뭐다? 여기 부호가 반대인 루트 x-를 곱하겠죠. 자, 그런데 분모에만 곱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도 곱해야 된다? 분자에도 곱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자, 그럼 요거는 이제 위에 계산 그대로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앞에서 계산했듯이. 그럼 요거는 제곱이니까 루트가 그냥 없어져서 x 플러스 1이 되고 요것도 뭐가 된다? x-1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거 전개하면 어떻게 되죠? x 플러스 1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얼마다? 그죠? 2분의 이렇게 되네요. 자, 근데 요 2가 어떻게 된다? 약분돼서 없어지네요. 그래서 이거 남는 건 뭐가 남냐면 바로 루트 x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x 마이너스 1이 자, 우리가 최종적으로 남는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리식 계산도 우리가 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 2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식을 계산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자, 그럼 요거는 앞에 예제에 썼던 것처럼 우리가 문자로 풀면 되겠죠. 자, 그럼 딱 보는 순간에, 요건 뭐다? 그죠? 합차 공식이네요. 그리고 앞에 있는 요 부분과, 자, 이 부분이 같고요. 자,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뭐다? 같은 거 맞죠? 여기서 제곱 빼기 제곱 형태로 나와요. 자, 그러면 만약에 우리 과정을 다 쓰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요거를 제곱하고요. 자, 그 다음에 x 플러스 3을 뭐다? 제곱을 해서 우리가 빼면 되는 그런 문제고, 자, 밖에서 제곱을 하면 우리가 제곱근 성질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죠? 루트가 그냥 우리가 없어진다라고 배웠었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x-1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이 나와서요. 요거 x도 우리가 없어지네요. 자, 소구가 되죠? 자, 답은 얼마다? 그죠? 마이너스 4가 나오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무리식 계산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 2번 한번 볼게요. 자, 2번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2번은 지워야 되겠네요. 자, 딱 보는 순간 뭐 해야 된다? 그렇죠? 유리화를 해주셔야 되는 그런 문제죠. 자, 근데 이 문제는 좀 특수한 형태예요. 자, 어떻게 특수할까요? 그쵸? 요거는 일단은 통분을 할 때도 어떻게 되죠? 분모가 서로 무슨 관계다? 켤레 관계네요. 그래서 요거는 바로 각각을 유리화 하셔도 관계는 없고요. 근데 요거는 바로 어떻게 해도 관계 없겠습니까? 그쵸? 요거는 바로 이렇게 통분을 하셔도 관계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요거는 루트 x 마이너스 1이 있는데, 그럼 여기는 뭘 곱해준 거예요? 루트 x 마이너스 1을 곱했으니까 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자, 근데 여기에도 뭘 곱해준 거예요? 자, 루트 x 플러스 1을 곱한 거기 때문에 여기는 루트 x 플러스 1의 뭐다? 제곱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각각을 우리가 유리화를 하셔도 됩니다만, 우리가 각각 뭐다? 분모끼리 켤레 관계죠, 그죠?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통분 바로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분모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죠? 루트 x의 제곱 x 이렇게 될 거고요. 자, 1을 제곱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중간 단계 좀 생략해도 되겠죠? 자, 그 다음 요거 제곱하시면 완전 제곱 공식이니까 자, 보겠습니다. 자, x. 자, 루트 x 제곱하면 x가 됩니다. 자, 마이너스 2 루트 x. 자, 마이너스 1 제곱하면 1. 자, 그 다음에 루트 x 제곱하면 어떻게 되죠? x. 자, 그 다음에 완전 제곱 공식에서 2 루트 x. 자, 그 다음에 더하기 얼마다? 1 이렇게 나오네요. 다행히 여기가 소구가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요거 계산하시면 x-1분의 자, x 몇 개? 2개. 자, 1도 몇 개? 2개 이렇게 나오네요. 네, 그래서 이 문제 답을 이렇게 계산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각각 분모 유리하셔도 됩니다만, 자, 분모끼리 켤레 관계이기 때문에 바로 뭐 한다? 통분하자. 이렇게 푸는 것이 바로 문제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무리식 좀 계산하셔야지 좀 이따가 우리가 무리함수에서도 계산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연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이번에는 무리함수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무리함수란 무엇일까? 네. 자, 일단 함수 yfx에서 우리가 유리함수에서도 설명해 드렸지만, 바로 여기는 fx의 이름이 뭘 결정하냐면 함수의 이름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fx가 무슨 식이었기 때문에
유리식이었기 때문에 유리함수였다면 이번에는 무슨 식이다? 그렇죠? 무리식일 때를 뭐라고 하냐면 무리함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fx의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특별한 말이 없는 경우는 자, 무리함수의 정의역은 뭐다? 근호안의 시의 값이 뭐다? 0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 연습한 것이 함수는 항상 뭐다? 실수 범위에서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앞에서도 실수가 된다고 봤을 때 자, 우리가 근호안의 값이 뭐다? 우리가 0 이상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 정의역이 뭐가 된다? 제한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한된 x의 범위에서 우리가 함수를 우리가 생각할 겁니다. 자, 그럼 스스로 확인하기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무리함수 y는 루트 마이너스 3x의 정의역을 물었어요. 그럼 정의역은 뭐의 범위냐면 우리 x의 범위잖아, 그치? 그럼 당연히 앞에서 말했듯이 자, 3-x가 뭐보다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래서 이걸 풀면 어떻게 되냐면 x는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무리함수 y는 루트 2 플러스 2x의 정의역은 어떻게 되냐면 역시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 더하기 2x가 0보다 뭐다 크거나 같은 거죠. 그래서 이걸 풀어주면 2x가 2보다 크거나 같아서 x는 뭐다 1보다 크거나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따가 그래프를 그린다든지 함수값 치역을 구할 때도 정의역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정의역의 범위를 구하는 것이 무리함수에서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 3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음 함수의 정의역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요거는 y는 루트 2x-1이라고 되어 있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일단은 요것이 뭐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자, 그러면 요거는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정의역이니까 말 그대로 자, 우리가 집합비율을 쓰시고요.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것을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자, 결론은 뭐가 될까요? 예, 그렇죠. x는 부동호 방향을 바뀌면서 2분의 1보다는 작거나 같다 라고 적는 것이 바로 정의역이 될 것 같아요. 이 문제의 정의역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를 살펴보시면 자, 이건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루트가 있네요. 자, 그래서 무슨 식이다? 그죠? 우리가 무리식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럼 이것도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정의역. 자, x고요. 자, 루트 안에 있는 것이 뭐다? 0보다 크거나 같겠죠. 예, 그래서 이걸 풀어주시면 x는 뭐다? 3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문제의 정의역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함수 그래프 그릴 때 관계가 있기 때문에 기억을 잘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나왔네요. 자, 무리함수 y는 루트 ax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릴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요거는 그럼 어떻게 그리냐면요. 일단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요즘에는 이제 앞에서 우리가 배운 뭐다? 역함수 그래프를 우리가 이용해서 한번 그려볼 거예요. 자, 그럼 이거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 보세요. 자, y는 루트 x라는 완전 기본적인 그래프를 볼 겁니다. 자, 이런 걸 우리가 무슨 형이라고 했었죠? 함수에서는 기본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하나 적을게요. 자, 이것이 무리함수의 무슨 형이냐면 진짜 기본형인데요. 얘는 기본 중에서 더 기본이에요. 왜일까요? 그렇죠. A가 얼마다? 1인 경우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게 완전히 초기본형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y는 루트 x라는 함수를 이렇게 본다고 하면 그러면 정의역은 어떻게 되냐면 말 그대로 루트 안이 우리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0보다 크거나 같은 그런 범위가 되고요. 자, 그러면 공역은 어떻게 되냐면 공역은 어떻게 될까요? 자, 공역도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원래는 공역은 그 실수 전체가 됩니다만 지금 함수 자체가 어떻게 되겠어요? 앞에 y 값을 우리가 보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때 보세요. 루트 안이 우리가 앞에 아무것도 없단 말은 양수란 소리거든요. 그럼 이 자체는 y는 반드시 뭐보다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그런 범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사이에서 딱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가 x 하나에 꼭 뭐다 y 하나씩 대응되거든요. 그래서 무슨 대응이라 볼 수가 있냐면 1대1 대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그래프를 그려보더라도 무슨 대응이다? 1대1 대응이 나오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는 역함수 그래프를 이용할 거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살펴본 게 뭐냐면 1대1 대응이 되는지 한번 살펴본 거예요. 그래서 무리함수의 초기본형, 완전 기본형 저 y는 루트 x는요. 자, 무슨 대응이다? 1대1 대응이 맞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역함수 구하던 그 순서 기억나시죠? 자, 1단계 뭡니까? 그리고 x에 관해서 풀죠. 자, 그럼 2단계 뭐였다? 그렇죠. xy 바꿔주는 거잖아. 예, 그러면은 y는 루트 x 이렇게 하는데 좀 조심해야 되겠어요. 자, 왜냐하면 역함수라고 하는 것은 뭐하고 뭐를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정의하고 공역을 이렇게 바꿔주죠. 그죠? 그래서 항상 여기는 뭘 하셔야 되냐면
우리가 무리함수 같은 경우에는 옆에 정의역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반드시 그 괄호 안에 x의 범위를 적어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뭐도 따라 적어 주시면 좋냐면요, 여기다가 우리가 치역의 범위를 적어 주시면 좋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우리가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공역이나 치역은 뭐하다? 실제로 같은 거예요. 그죠? 같아야지만 우리가 1대1 대응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제가 왜 여기다가 치역의 범위를 적었을까요? 자, 그 이유는 나중에 이게 바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럼 요거는 그럼 나중에 뭐가 된다? 역함수에 뭐가 된다? 치역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뭐가 되냐면 정의역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의역이 제한이 되면 반드시 함수 옆에다가 적어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역함수 구할 때 기억하십시오. 자, 뒤에다가 뭐와 정의역과 치역을 같이 구해 놓으셔야지 나중에 역함수를 구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단계는 뭐죠? 이번에는 x를 y간에서 풀어야 되잖아요. 그지? 자, 그럼 루트 x는 y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양변을 제곱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 식이 이렇게 나왔죠? 자, 그럼 이때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y 범위가 나온 이유는요, 나중에 이 치역이 조금 전에 설명했습니다. 뭐가 될 거기 때문에 정역이 될 거기 때문에 이 뒤에다가 y 범위 이렇게 잡은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정의역은 x를 반드시 써야 되고 홍역은 y를 써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모양을 바꿔줘야 된다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럼 요거는 뭐가 된다? y는 x제곱이 되고요. 요거는 뭐의 범위가 된다? 우리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가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것이 뭐가 되냐면 역함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y는 x제곱을 원래 실제로 그리면 어떻게 되죠? 자, 그럼 포물선이잖아요. 그죠? 포물선인데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자, 몇 사분면에? 그렇죠? 우리가 1사분면에만 있게 되는 요 그래프가 바로 우리가 루트 x 그래프의 역함수가 되는 겁니다. 그럼 요거는 어떻게 되느냐? 현재 우리가 y는 루트 x 그래프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되냐면 방금 확인한 것이 y는 루트 x가 뭐가 된다?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뭐가 존재한다? 역함수가 존재하는데 그 역함수가 뭐다? y는 x제곱이고, 자, 특히 무슨 범위?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1사분면에 있는 우리가 그 그래프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요것을 자, 어디에 대해서? 자, 우리가 역함수는 자, 뭐에 대한 대칭입니까? 그렇죠? y는 x에 대한 대칭 맞죠? 그러면은 요 파란 것을 여기 있는 y는 x에 대해서 우리가 대칭을 시켜주시면 바로 어떻게 되냐면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려진다는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래서 y는 루트 x의 그래프는 오른쪽 그림과 같대요. 자,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역함수로 볼 수가 있고요. 자, 요게 이해가 좀 힘든 친구들은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들 지금 y는 우리가 x제곱으로 봤잖아. 그럼 요거는 우리가 중3 때 배웠던 뭐다? 포물선이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우리가 루트가 나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루트가 나오려고 하면 그쵸? 루트가 나오려고 하면 여기가 y제곱이 돼야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 여러분 이 그래프 그리실 수 있겠어요? 자, 이 그래프 그릴 수 있어요. 어떻게 그릴 수가 있냐면 자, 보세요. 자, 우리가 점을 모아놓은 게 뭐가 됩니까? 그래프 되는 거 맞죠? 그죠? 그럼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 요 x를 좀 조심해야 되는데 요 x를 왜 조심해야 되냐면 자, 실수 제곱을 하면 항상 뭐보다 크거나 같다? 0보다 크거나 같죠. 그래서 여기서도 x는 뭐보다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점을 잡을 때도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잡으셔야 돼요. 자, 그럼 x가 0이면 어떻게 되느냐? y도 당연히 뭐다? 0이 나옵니다. 자, x가 1이면 어떻게 될까요? x가 1이면 y는 뭐다? 1과 마이너스 1이 돼요. 그래서 여기 점 두 개가 나옵니다.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x가 만약에 4라면 어떻게 될까? 자, 4면 y는 뭐가 되냐면 2도 되고요. 뭐도 된다? 마이너스 2도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이것도 사실은 나중에 우리가 기하라는 단원에 가면 이것도 뭐로 보냐면 포물선으로 봐요. 왜냐면 모양이 옆으로 누워있는 포물선 형태가 되잖아. 맞죠? 예, 그런데 현재 얘는 함수일까요? 아닐까? y제곱은 x, 함수일까? 아닐까? 자, 우리가 앞 단원에서 배운 함수 개념으로 따지면 함수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보세요. x 하나에 y가 몇 개 대응되고 있다? 2개 대응되죠. 그죠? 그래서 얘는 함수가 아니야. 그런데 얘를요. 자, 보세요. 루트를 풀어주면 어떻게 될까? 루트는 y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x 되는 거 맞아요. 예,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되냐면 만약 얘를 요 부분과 어느 부분? 그쵸? 우리가 요 부분을 뭐 한다면 나눈다라고 하면 함수가 될까 안 될까? 되죠. 네, 그래서 보시면 얘는 지금 몇 사분면 위에 있죠? 위에 있는 거? 1사분면에 있죠. 그래서 얘는 그럼 어떻게 되냐면 y도 우리가 플러스가 돼야 되니까 y는 루트 x가 되는 것이고, 자, 밑에 있는 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밑에 있는 것은 그죠? 이거는 뭐가 되냐면 y는 뭐다? 자, 마이너스 루트 x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함수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 도입을 뭐라고 하고 있냐면 역함수 우리가 도입을 하고 있네요. 자, 아무튼 문제는 뭐냐면 자, 원래는 이렇게 되어 있던 이차함수 그래프가 옆으로 뉘었다. 그걸 뭐다? 반으로 잘랐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 이런 포인트가 됩니다. 자, 그럼 왜 우리가 대칭 이동을 본 거냐면요. 자, 보세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어떻게 보는 거냐면 자, 우리가 앞에서 본 건 그러면 y는 루트 x 그래프를 이제 그렸잖아요. 그죠? 자, 그럼 여기 있는 빨간색 그래프가 y는 루트 x 그래프예요. 자, 그런데 자, 만약 이것을 x축 대칭하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대칭 이동에서 배우셨습니다. 뭐의 부호만 반대가 되죠? y 부호만 반대죠. 예, 그래서 대칭 이동을 시키면 원래는 마이너스 y는 뭐다? 루트 x가 되는 거거든. 왜? y의 부호만 바뀌니까. 근데 좌변을 y만 있어야 되니까 곱하면 뭐가 된다? 마이너스 루트 x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대칭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선생님은 아까 조금 전에 다른 방법으로 설명해 드려서 요거는 뭐다? y는 마이너스 루트 x라고 본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이것을 왜 설명했냐면 자, 지금 우리가 그럼 x축 대칭만 생각한 거잖아. 그럼 이번엔 뭐다? y축 대칭도 있고 뭐다? 원점 대칭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보니까 요거는 그럼 x축 대칭은 y 부호만 반대라고 하는 거고요. 자, 문제 4번을 보시면 그럼 어떻게 돼 있냐면 여학생하고 남학생이 봤는데 그럼 나머지 이제 그래프도 그릴 수 있다는 거죠. 자,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뭐가 되냐면 y는 루트 마이너스 x의 그래프를 우리가 그려봐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이건 어떻게 될까요? 그쵸? 요거는 y는 그대로인데 뭐의 부호가 반대다? x 부호가 반대죠. 그럼 이건 대칭 이동에서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이거는 뭐가 되냐면 자, 뭐에 대한 대칭이다? y축 대칭으로 우리가 그릴 수가 있어요. y축 대칭은 어떻게 될까? 그렇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린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남학생이 본 거는 뭐냐면 자, y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x의 그래프는 그러면은 원래 있는 그래프하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 그러면 이 마이너스는 실제로 어디 있는가? 여기에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x도 부호 반대, y도 부호 반대네? 그러면은 뭐에 대한 대칭이죠? 그렇죠. 이거는 뭐에 대한 대칭이냐면 원점 대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원점 대칭은 원점에 대해서 이렇게 됩니다만 우리가 대칭 이동을 설명할 때 중학교에서도 어떻게 설명했었죠? 원점 이동은 y축, x축 대칭해서 y축 한 번 더 대칭하든지 y축 대칭해서 어떻게 x축을 한 번 더 대칭하면은 원점 대칭하고 같은 의미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되냐면 요것을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x축 대칭을 한 그래프가 된다 이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래프를 대칭 이동을 이용해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나온 것이 뭐냐면 바로 여기 있는 기본형이 되는 겁니다. 자, 조금 전에 초기본형, 완전 기본형이라고 했어요. 왜? A가 얼마다? 1인용으로 본 거거든요. 자, 근데 이때는 우리가 A가 이렇게 했을 때 그럼 이 A는 양수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다? 음수일 수도 있다라고 본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게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y는 루트 ax에서 그럼 a가 하는 역할은 뭐냐 이렇게 본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a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돼서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왜냐면 함수값이 더 커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 하나 밑줄 그을까요? 자, a의 절대값이 커질수록 자, 어디에서 멀어지게 돼 있다? 그리고 x축에서 멀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있는 공학적 도구예요. 아니면 우리가 직접 그려보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y는 루트 x하고 y는 뭐다? 루트 2x를 한번 그려봐라 라고 했을 때 같은 1에 대해서 얘는 얼마죠? f1이죠. 근데 요거는 f1은 얼마가 되냐면 루트 2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1보다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루트 2가 더 위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려질 수가 있다 이 소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여기 A가 음수면은 조금 전에도 살았지만 A가 음수란 말은 뭐는 똑같은데 뭐는 반대죠? 부호가 Y는 같은데 X가 부호가 반대네. 그럼 무슨 축 대칭이다? 그렇죠? Y축 대칭이다 라고 보시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무리함수 Y는 루트 AX의 그래프는 다음을 만족시키는데요. 자, 일단은 정의역은 뭐가 되겠습니까? 정의역은 자, 이 안이 뭐보다 크거나 같다?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A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나눠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그냥 주어진 식에서 루트한 0보다 크거나 같다를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치역은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 루트 앞에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자, 아무것도 없다는 거는 무슨 말이 되냐면은 바로 뭐다? 양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제곱근으로 따지면 뭐다? 양의 제곱근입니다.
그래서 0보다 뭐다? 크거나 같은 거예요. 자, 그리고 좀 전에 봤지만은 요 이차함수 그래프에서 x축, 그러니까 y축보다 오른쪽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것에 대한 뭐다? 그죠? 역함수 관계예요. 그래서 y는 뭐다? x에 대해서 대칭이 되는 거고, 자, 그래서 a의 절대값이 커질수록 어디 축에서 멀어진다? x축에서 멀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y는 루트 ax의 그래프의 성질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무리함수 그래프는 그러면 모두 몇 종류가 있냐면 모두 몇 종류? 4종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근데 요거는 그러면 종류의 설명을 드렸는데,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뭘 설명을 드렸죠? y제곱은 x를 설명을 드린 거잖아. 맞습니까? 그래서 이런 뉘어진 포물선에서 반으로 잘랐다라 본다라고 하면, 자, 요거는 그럼 어떻게 되냐면 y제곱은 뭐다? 그죠? 마이너스 x가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요거는 왜 그러냐면, 잘 보세요. 우리가 y제곱은 항상 0보다 뭐다? 크거나 같아야 되잖아요. 그럼 이거 풀어주면 x는 뭐다?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요거는 y축의 왼쪽에 그래프가 그려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자, 요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옆으로 뉘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도 반으로 자르게 되면 어떻게 되죠? 각각의 뭐다? 무리함수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근데 그래프는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a가 뭐다? 양수일 때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a가 양수면, 자, 루트 안이 뭐다? 양수죠. 맞나요? 그럼 x도 양수가 되고 y도 양수네. 그럼 보세요. x도 양수고 y도 양수다. 그럼 4분면 중에서 몇 4분면이죠? 1사분면일 거예요. 그래서 1사분면에 있는 것은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요거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보세요. a가 양수니까 요거는 어떻게 되겠어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봐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근데 y는 앞에 뭐 있어요? 마이너스 있네. 그럼 요거는 뭐가 되냐면 y는 0보다 작거나 같구나. 그럼 x는 양수고 y는 양음수다. 그럼 몇 사분면이죠? 4사분면이 그려져요. 그럼 4사분면 어떻게 그리냐면 머릿속으로 이 참수를 옆으로 눕혔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그려지는 게 뭐다? 1사분면에 있으면 4사분면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반쪽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요거 한번 살펴볼게요. 그럼 이번에 a가 음수예요. 그럼 a가 음수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 보세요. ax가 뭐가 되겠습니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a가 음수니까 x는 뭐다? 0보다 뭐다? 작거나 같죠. 맞아요. 그럼 요거는 이 그래프들은 뭐가 되냐면 x축, y축의 어느 쪽? 왼쪽에 있는 그래프가 됩니다. 그러면 이건 이렇게 됩니다. x는 음수인데 자, 루트 앞에 아무것도 없죠? 그 말은 y는 양수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x는 음수이고 y는 양수네. 그럼 제 몇 사분면? 2사분면이죠.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아까 무슨 축 대칭했다?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구하시면은 y축 대칭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자, 요거는 자 y는 마이너스 루트 ax입니다. 그럼 요것도 마찬가지로 a가 음수니까 요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잖아. 자, 그러면 a가 음수니까 x는 뭐다? 0보다 작거나 같아서 y축이 왼쪽에 그려져요. 자, 근데 y 앞에 뭐 있습니까? 루트 앞에 마이너스 있단 말은 y가 뭐다? y도 음수라는 소리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x도 음수, y도 음수네. 자, 제 몇 사분면? 제 3사분면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머릿속으로 이제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자, 만약에 무리함수에서 기본형이 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기본형이 있다. 자, 그러면은 만약에 x도 양수고 y도 양수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만약 x는 양수인데 y는 음수다. 제가 이거 몇 사분면 한 거죠? 4사분면이죠. 4사분면. 그럼 요거는 이렇게 그려지면 되겠네. 그러니까 항상 이게 기본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x는 음수인데 y는 만약 양수다. 그럼 요거 제 몇 사분면이다? 제 2사분면이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2사분면이면 요것을 무슨 축 대칭했다? 그렇죠? y축 대칭했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x도 음수고 y도 음수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뭐다? 완전히 부호 반대네. 뭐다? 원점 대칭인데 이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y축 대칭 한번 하고 뭐다? x축 대칭 한번 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는 xy 부호가 중요한 것이 자, 그래프가 도대체 몇 사분면에 그려지는가 이거 살펴보시면 되는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얘들을 우리가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 문제 5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문제 5번은 다음 무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정의역 가모를 치역을 한번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y는 루트 3x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느냐? 자, 그럼 이거 어떻게 되죠? 아니 0보다 크거나 같네? y는 뭐다? 양수네?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몇 사분면이다? 그렇죠? x도 양수, y도 양수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1사분면이니까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렇게 그리는 것이 뭐냐면 자, 하나 기억해 두십시오. 자, 이 용어
이걸 개형이라고 하는데, 개형은 뭐냐면 멍멍 그런 개가 아니고 대략적인 모양을 우리가 개형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는 원래 어떻게, 그럼 좌표 평면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다? 모는 종이 바둑판처럼 돼 있잖아. 그래서 일일이 하나의 점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모양만 간단하게 우리가 그려주는 걸 뭐라고 하냐면 개형이라고 하는데, 이건 너무 대충 그렸죠, 그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자, 우리가 점을 좀 표시해 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해보세요. x가 1이다. 자, 그럼 함수값이 얼마가 된다? 얼마다? 루트 3이다. 뭐 이 정도 우리가 표시해 주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 개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게 얼마나 이게 우리가 휘어졌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뭐다 점 하나 정도 표시해 주시는 게 이제 좋고요. 사실 여기서는 정의역과 치역을 구하시오라고 이제 두 가지 방법이 돼요. 어떻게 두 가지 방법이 되냐면, 자, 조금 전에 여기 있는 루트 안이 뭐다?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시면, 자, 그래서 x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x는 뭐다? 0보다 뭐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것이 뭐다? 정의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y는 앞에 아무것도 없단 말은 양수라는 의미죠, 그죠? 그래서 저것도 딱 보는 순간에 y는 뭐다?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것도 하나 기억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자, 정의역은 뭐가 되냐면, 자, 이렇게 하나 기억해 두세요. 자, 제가 뭐라고 적어놨죠? 자, 뭐가 그려진? 그래프가 그려진 x값의 범위예요. 자, 왜냐면 x가 주어져야지 거기 함수값이 정해지고 우리가 점으로 나타내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그래프가 그려진 거예요. 자, 그러면 치역은 뭐가 되느냐?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자, 함수값을 모아놓은 게 뭐다? 바로 치역이기 때문에 그래프가 그려진 뭐의 범위다? 그렇죠? y값의 범위가 바로 뭐다? 치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것도 기억해 두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래프 그린 상태에서 한번 살펴볼까요? 자, 어떻게 돼요? 자, 그러면 정의역은, 그렇죠?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요. 그럼 x 기준으로 하면 요 오른쪽에만 그려져 있는 거 맞죠? 그래서 x는 뭐다? 0보다 크거나 같은 것이 바로 정의역이네. 이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치역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프가 y를 보셔야 됩니다. 그럼 요거보다 위에 있는 거잖아, 그죠? 자, 그러면 x축이 뭐가 되냐? y는 0이거든요. 그래서 y는 뭐다?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뭐다? 치역이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 상태에서 정의역과 치역을 물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훨씬 더 좀 좋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그린 것은 우리가 그래프 안 그리고 원래 식에서 보는 우리가 정의역과 치역이잖아요.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번에 루트 뭐다? 마이너스 3x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요것도 그럼 우리가 하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될까요? 자, 딱 보는 순간에 그럼 얘가 몇 사분면인지만 살펴보면 돼요. 자, 그럼 요건 x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딱 보면 이게 양수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딱 보면 x는 뭐다? 0보다 작거나 같네. 자, 근데 루트 앞이 양수란 말은 y가 뭐다?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거든요. 몇 사분면? 2사분면. 자, 그리고 보시면 자, 보세요. 이 그래프하고 이 그래프는 무슨 관계죠? 자, y는 그대로인데 x만 부호가 반대네. 자, 그러면 무슨 축대칭이다? y축 대칭이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그려지냐면, 자, 이 4분면의 그래프는요,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맞습니까? 그럼 만약에 하나 점을 잡으라면 어떻게 잡을까요? 얼마? 음수 잡으셔야 됩니다. 자, 마이너스 1일 때 얼마다? 루트 3이다.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정의역 한번 볼게요. 자,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 무슨 범위? x범위. 그럼 x가 0보다 작거나 같고요. 자, 치역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보다 위에 있죠? 자, 그래서 y는 뭐다?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이 치역.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은, 자, 요거는, 자, 루트 앞에 뭐가 있는 겁니까? 자, 마이너스가 있는 거죠. 그럼 딱 보는 순간에, x는 무슨 수다? x는. 그죠? x는 무슨 수가 되냐면, 바로, x는 0보다 크거나 같네요. 근데 y가 뭐다? 0보다 작거나 같아요. 여기가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x는 양수인데 y는 음수네. 몇 사분면이죠? 그쵸? 여러분들, 요거는 제 뭐다? 4사분면이야. 자, 그리고 이건 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뭐는 x는 그대로인데 y부호가 반대죠. 그러면은 원래 이렇게 있던 것이 뭐다? 무슨 축 대칭이다? 우리가 x축 대칭이구나 라고 해서 이 모양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정의역은 뭐가 되지요? 자, 정의역은 x는 0보다 크거나 같고요. 아이고, 제가 잘못 적었네요. x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자, 치역은 어떻게 돼요? 아래쪽에 있죠? 그럼 치역은 y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둘 다 마이너스네요. 그럼 딱 보는 순간에
뭐다? 얘하고 얘는 뭐에 대한 대칭이다? y는 그대로인데 x가 반대죠. 그럼 x가 반대면 어떻게 되겠어요? y축 대칭. 맞습니까? 예, 그리고 얘는 이 자체로 보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자체로 보면 딱 보는 순간에 여기가 마이너스 2x니까 x는 무슨 수다? 음수가 되겠죠? 자, 그리고 보세요. y 앞에 루트 있네. 루트 앞에 마이너스가 있죠. 자, 그럼 이거는 우리가 y가 뭐다? 음수라는 소리예요. 그럼 이거 몇 사분면이다? 제3, 4분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제3, 4분면에 있는 것은요.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니면 우리가 여기 기본 그래프에서 둘 다 부호가 반대네 라고 하면 뭐에 대한 대칭이다? 그죠? 원점 대칭이라고 그리셔도 돼요. 그래서 아무튼 이 모양을 기억을 하셔야지만 좀 이따 뭐 할 거다? 표준형과 일반형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표준형은 뭐였죠? 기본형은 뭐 할 거다? 평행 이동할 거예요. 자, 근데 일반형은 뭐다? 프로 해치는 거잖아. 자, 근데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려고 하면 반드시 뭐다? 표준형을 기억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 표준형을 우리가 하시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는 기본형 그래프를 잘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잘 정리하십시오.